자, 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죠. 자, we know from a mid-17th century account of an embassy from the East India Company of the United Provinces of the Netherlands. 여기까지 일단 보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from a 17세기의 중반이죠. account of a embassy. 어떤 외교죠. 외교로 account of 설명되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From the East India Company 동인도 회사죠. 우리 흔히 말하는 동인도 회사입니다. Of the United Province 어떤 이건 연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통합 정부니까 통합 정부 어디에 네덜란드의 통합 정부의 그 동인도 회사로부터의 대사에 의한 어떤 설명이죠. account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To the Grand Tartar 혹은 Khan 혹은 Emperor of China. 뭘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이 문장 첫 시작은 그 지난 영상에서 이제 네덜란드가 해양 어떤 패권을 장악했던 그 시대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얼마나 많은 곳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는지, 자, account of에서의 account는 자, 설명하다를 읽었죠. 설명하다, 대사가 설명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account는 어떤 장부란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은행 통장을 account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굉장히 확실히 보증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account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어떠한 새로운 정보는 이거죠. 바로 그 당시 유럽은 유럽 이외의 어떤 다른 세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네덜란드가 많은 곳으로 이제 함선들을 보내면서 알게 된 게 이제 그랜드 타르타르. 타르타르는 어떤 제국 이름이죠. 그랜드 타르타르니까 타르타르의 제국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랜드 타르타르는 전체 더가 있으니까 이거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르타르 제국 또는 칸은 뭐 몽고의 왕을 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 그 징기스칸 같은 몽고가 이제 제국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Emperor of China. China는 이제 스스로 이제 황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시대가 이제 17세기 중반이었고, 그러한 다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네덜란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장. Never before or since. 이 부분은 이제 따로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있죠. Has Holland been. 자, 네덜란드죠. 홀란드는 been the world power였던 적이죠. It was 그 당시, then 그 당시 그 정도로 세계 더 월드 파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힘이죠. 그러한 월드 파워였던 홀란드가, 자, since니까 그 이후로도 혹은 그 이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never before since는 그냥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유일무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이거를 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네덜란드에 대한 저주가 되죠. 그러면 강대국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저주가 되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관용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이거를 그대로 뭐 수학처럼 풀어내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되죠. 이건 유일무이한 홀란드의 유일무이한 어떤 역사였죠. 월드 파워로서 그 당시 it was then 그 당시에 월드 파워로서 군림했던 것은 유일무이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small country 작은 국가. 네덜란드는 아마 유럽에서 좀 작은 국가로 이렇게 취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forced to live 살아야만 했죠. by its wit는 이제 지혜죠. 그들의 그 작은 국가들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눈치를 보면 살아야 되죠. 뭐 지금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자, its foreign policy 그들의 작은 나라들의 이제 대외 정책이죠. contained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a strong pacifist한 element 어떤 매우 강력한 평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나라는 전쟁을 목숨 걸고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한국도 당연히 지금 이렇게 작은 나라죠. 매우 작은 나라. 극동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몇몇 지방에서는 이제 뭐 전쟁을 막 부르짖는 지방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방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역사를 그냥 보면은 그 약속 스몰 컨트리들은 그렇게 하면 거의 뭐 자살행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일수록 강력한 패시피스트한 엘리먼트가 어떤 그들의 대외 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쟁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아마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덜란드는 굉장히 어떤 평화지향적인 그런 정책, 대외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because of its tolerance.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약소국가 네덜란드는 톨러런스가 어떤 관용이 있었어요. for unorthodox opinion. 자, 오소독스는 이제 전통적인 거죠. 전통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전통은 뭡니까?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에 어떤 반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한 어떤 관용을 갖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어떤 특징이었습니다. It was a heaven. It was a heaven. 천국이었죠. 여긴 천국이었습니다. 거기는 for intellectuals. 지성인들이죠. 지성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어떤 지성인이냐면 who were refugee. 자, 이거 망명자들이죠. 도망 나온 사람 나라에서 망명 나온 사람들, 망명 인텔리 지식인들의 천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From censorship. 이 망명의 이유는 이제 여기 뒤에 나오죠. From 검열로부터 그리고 thought control 어떤 사상 통제죠. 이런 시대를 우리도 겪었죠. 뭐 불과 얼마 전에 겪었죠. 뭐 한 5년도 안 되죠. 그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통치할 때 이런 검열들이 있었죠. 실제 존재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죠. 그런 거 보시면 이 당시 유럽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근대적인 17세기에 우리가 불과 5년도 아니죠. 한 3년 전에 그 동물들이 통치하는 17세기 동물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망명인들은 피한 이유가 이제 검열을 피했고요. 그 다음에 사상 통제를 피했습니다. Elsewhere in Europe, 유럽의 어떤 다른 국가들에 존재했다. 17세기 유럽 국가들에 흔하게 존재했던 그런 검열과 사상 통제를 네덜란드는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much as the United States. 자, 이때 much as는 이걸 뭐뭐만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같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버금가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uch as. 그러니까 거의 같게 이렇게 거의 같게라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거의 같게 버금가게. 미국 또한 benefit 이득을 받습니다. enormous 막대한 이득을 받습니다. 언제? In the 1930s. 그렇죠? 그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막대한 이득을 받죠. By the exodus 어떤 탈출입니다. 탈출에 의해 of intellectuals from Nazi dominated Europe. 그러니까 2차 대전 이게 지금 그 종료 전이죠.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나치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 많은 그 유럽의 과학자들이 엑소더스를 하죠. 엑소더스를 해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데 이 당시 17세기 중반에 네덜란드가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강력한 피스피스트한 엘리먼트, 그러니까 평화 정책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톨러런스, 관용을 가지고 이런 많은 지식인들을 흡수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자, 갈레오스 원 description. description은 기술하던 거죠. 근데 원 description이니까 스스로의 어떠한 마음을 기술했다라는 거죠. of his ecclesiastical. 발음은 어렵지만 이제 의미는 확실히 알죠. 케플러 이야기할 때 한번 했죠. 이거 종교적인 거죠. 기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트라벨스 이거면 이제 뭐 형벌 고역이겠죠. 형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형벌이죠. 종교 신앙심에 의한 형벌, 그의 형벌에 대한 소회,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be contained 포함되어 있습니다. in a letter 편지에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letter in the year 1615 1615년에 쓴 편지죠. 쓴 편지에 그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건 이제 칼 세이건이 이걸 이제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된 거죠. 누구에게 보낸 거죠? To the Grand Duchess Christina. 크리스티나라는 Duchess는 공작 부인이죠. 근데 Grand Duchess니까 아마 대공작이죠. 대공작 부인에게 쓴 1615년 편지에 그 소회가 써 있다. 이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인지 뭐 예상은 되죠. 이 종교적 자기 탄압에 대한 내용인데 자신이 받는 이런 형벌들 감옥에까지 가고 아마 고문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자신이 한 일이 그게 고문받을 일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뭐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갈릴레오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네덜란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7세기 중반에 이거 지금 17세기죠. 17세기 중반에 이탈리아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한 명의 그 탄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오다노 브루노죠. 브루노는 갈릴레이 같은 그런 학자는 아니고 성직자였죠. 브루노는 성직자였는데 코스모스 최근 아니고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말고 이제 닐 그레이스 타이슨의 코스모스를 보시면은 브루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브루노가 이제 강하게 주장했던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거는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에 어떠한 생명체가 살 것이다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끝까지 그걸 주장하다가 그러니까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한 10개의 세계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곳에 다른 세계가 있다를 이제 브루노가 주장을 하죠. 그 결국은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잡혀서 불타서 죽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제 코스모스 닐 그레이스 타이슨 편에는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등장을 하죠. 일단 갈릴레이는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살았죠. 다음 보죠. But in Holland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The Astronomer Christian 허이겐스인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허이원스라고 읽는 게 맞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허이언스는 그 사람 믿었습니다. believed in both 두 사람 누구죠? 갈릴레이와 브루노 두 사람 모두를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was showered 자 샤워는 이거 소나기죠. 쏟아졌다라는 의미로 이제 여기 쓰이면 됩니다. 자 샤워가 소나기 명사죠. 샤워는 이제 소나기 이건 명사인데 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영어는 명사 동사가 따로 없죠. 명사 자리에 있으면 명사고 지금처럼 동사 자리에 쓰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 동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 별 좀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동사 자리에 샤워가 있으면 이건 동사를 읽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샤워의 속성인 쏟아지다, 쏟아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with honor, 어떠한 영광, 찬사죠. 찬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해서 감옥에 갔죠. 그 다음 브루노는 외계에 있는 다른 어떤 세상이 있다는 주장을 하다가 불타 죽었죠. 하지만 이 네덜란드의 학자 허이겐스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두 가지를 다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얻었고 어떤 영광을 얻었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 아마 제가 허이겐스를 영국이나 프랑스 학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의 발음을 허이겐스를 허이언스를 읽어야 되는 그 발음이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네덜란드의 학자가 맞습니다. 아마 제가 라이프니츠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라이프니츠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은 비슷해요. 다 이 파마 가발인가요? 그게 파마 머리에 라이프니츠도 그렇고 이제 허이겐스도 그러니까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허이겐스는 네덜란드의 학자입니다.
자, thus 그래서 그는 established 뭔가를 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establish는 설립했습니다. 뭔가를 설립했냐면 an alternative 어떤 대안이죠. 하나의 an alternative니까 형용사가 아니겠죠. 대안 어떤 대안을 설립했다. 그러니까 대안을 설립하다는 뜻으로 설립하다는 표현은 안 하죠. 대안을 제시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established는 제시했다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어떤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대안이기 때문에 대안을 설립했다라기보다는 제시했다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에 대한 대안일까요? 이때 전치사 to가 있죠. 자, spontaneous generation 자연 발생설이죠. spontaneous generation인데 이건 뭐냐면 바로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인데 데디아의 개념입니다. Life could arise 생명이 발생할 수 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죠. could니까 in fermenting이죠. fermenting grape juice. 이건 발효된 포도 주스입니다. 또는 rotting meat, 썩은 고기죠. 또 entirely independent. 그러니까 이런 데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of pre-existing life와는 existing 이미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와는 독립적으로 여기서 independent는 독립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무관하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 spontaneous generation 자연 발생설은 하나의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가 뭐 어떤 생명체 기존 생명체죠. pre-existing life 기존 생명체가 어떠한 번식 행위를 통해서 다른 생명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얘와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체가 이렇게 어떤 이유도 없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fermenting grape나 그레이프 주스나 또 혹은 rotting meat 이런 썩은 음식들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자, 근데 호이겐스죠. 호이겐스입니다. 호이겐스는 제시했습니다. 어떤 대안을, 어떤 제안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이게 큰 문제였어요. 음식을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들이 이제 상온에 공기 중에 보관되면 금방 썩어버렸죠. 근데 자연 발생설 같은 이런 좀 미신적인 어떤 미신적이죠. 굉장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생겨납니까? 미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미생물은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마 공기 중에 떠다닐 것이다 라는 대안을 제시하죠.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긴 했는데 호이겐스는 뭐 생물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이야기를 했을 뿐 이거를 이제 증명하진 않죠. 그 증명은 나중에 이제 파스텔르가 합니다. 그래서 호이겐스는 여기까지 증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또 호이겐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호이겐스는 love, 사랑했죠. 뭘 좋아했죠. 그러니까 love도 보통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 이제 흔한 표현으로 그냥 like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거. like보다 약간 더 좋아하는 거를 그냥 love한다.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걸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은 무슨 사랑을 이렇게 많이 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like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좋아했냐면 loved to 방향이죠. 전치사인데 grind 이렇게 굉장히 곱게 가른 거죠. 갈고 그리고 polish 광을 낸 렌즈들을 좋아했습니다. 왜 이 렌즈는 어디다 쓰이냐면 for astronomical telescope 천체 관측용 망원경에 쓰이는 광이 반짝반짝 나는 유리 보석 같죠. 사실 굴절 망원경의 렌즈 알을 보면 카메라 렌즈 알만 봐도 보석 같죠. 그러한 렌즈를 호이겐스는 좋아했고요. 그리고 constructed 뭔가를 만들었죠. 15죠. 15 그냥 5m입니다. 5m 길이의 이 astronomical telescope를 또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굴절 망원경을 만들었겠죠. 이 당시에 뉴턴 반사 망원경을 만들진 5m나 되는 거 보면 반사 망원경은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 굴절 망원경의 원리는 간단하죠. 대물 렌즈와 이제 여기 대안 렌즈가 있는데 이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 배율 바라보는 배율 상은 이 저반 렌즈의 길이와 초점 렌즈의 길이와 이 대물 렌즈의 길이의 어떤 나눗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길이가 길면 길수록 확대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m짜리 이 당시
갈릴레이는 그냥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래도 한 1m가 넘는 망원경이죠, 그것도. 근데 그거에 뭐 한 5배. 그러니까 실제 확대도 5배 이상 됐겠죠. 굉장히 큰 확대율을 가진 당시로서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망원경을 호이겐스가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목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